2022년 군무원 합격 가이드 세 번째 에피소드는 크라이테리온입니다. 기준. 군무원 시험에도 기준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에 열심히 준비하셨는데 혹시라도 이 기준에 미달이 되는 경우 부적격 처리가 될 수 있으니 미리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기 전에 반드시 체크하셔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군무원 시험에는 총 기준인 4가지를 여러분들이 미리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오늘 저 썬티가 말씀드린 내용은 바로 2022년 군무원 응시 자격입니다. 선생님, 응시 자격은 누구나 다 시험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 군무원은 상당히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응시 자격에 대한 명확하고 짧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증 과목 같은 경우에도 유효기간 굉장히 많이 물어보죠. 이 내용도 명확히 정리해 드릴 거고, 그리고 신원조회권도 상당히 저에게 연락이 많이 옵니다. 선생님, 저 어렸을 때 그냥 철없을 때 사고를 하나 친 게 있는데 그게 이번 신원조회에 걸릴까요? 뭐 이런 질문 상당히 많이 하시거든요. 신원조회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알아야 여러분들이 이번에 별 탈 없이 붙을 수 있겠다 없겠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신체검사입니다. 의외로 올해 21년도도 신체검사에서 부적격 처리가 난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부적격 처리가 났는데 그 검사서를 그대로 보내가지고 떨어진 경우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꼭 좀 이 신체검사 어떻게 진행되는지까지 이 4가지 크라이테리온 기준을 제가 명확히 약 15분 정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적격 처리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우리 2022년 군시생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2022년 군무원 응시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해서 한 가지 아주 큰 변화가 있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2020년까지만 해도 중복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선생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 국방부 또는 육군 또는 해군 또는 공군에 여러분들이 중복 지원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4개의 군에 모두 지원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응시율을 보고 내가 원하는 곳에 시험을 보러 가면 됐었는데 21년도부터는 이 부분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21년부터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하나의 군만 선택을 해야 되겠죠. 한 개의 군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원서를 내셔야 됩니다. 여기서 중복 지원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적격 처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한 개의 군만 내셔야 돼요. 선생님, 그러면 내가 육군에서 경체를 할지 공체를 할지 고민했는데 아직 명확하게 정하지 않았습니다. 경체, 공체를 둘 다 넣을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역시 경체이건 공체이건 반드시 원서는 한 장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가장 여러분들이 편하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21년도부터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했다. 중복 지원 시에는 부적격 처리가 된다는 것을 꼭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2년 군무원 응시 자격 첫 번째입니다. 많은 분들이 군무원고 누구나 다 응시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공통적인 응시 조건은 꼭 여러분들이 충족을 하셔야 됩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요 내용, 4가지 내용에 충족하지 않는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시험에 응시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대한민국 국적만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대한민국 국적만을 가진 사람만 응시가 가능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저 이중국적인데 어떻게 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이중국적을 가진 사람은 우리 군무원에 지원할 수가 없고 대한민국 국적만 가지신 분들만 응시가 가능하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시겠죠. 국가공무원법의 제33조에 보면 공무원 결격사유라는 게 있습니다. 한 20줄 정도 되거든요. 예를 들자면 파산한 사람, 그 이외에 금고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형을 산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성추행이라든지 또는 기타 공직자로서의 규율을 위반한다든지 이러한 형사처벌을 받고 그 기간이 끝나지 않거나 또는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고 몇 년이 지나지 않거나 이러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늘 바뀌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네이버 같은 데서 국가공무원법 33조를 찾아보시면 금방 나올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내용은 범죄 사실이나 신용 등급 등을 판단을 해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파산 선고를 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번 시험에 응시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단순히 신용 등급이 낮다고 해서 시험을 못 보는 건 아닙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공통 조건 중에 세 번째는 나이 조건이 있죠. 7급 이상이라는 말은 7급을 포함한 6급, 5급, 4급, 3급, 2급, 1급을 말하는 겁니다. 이 분들은 20세 이상이라고 지칭을 해서 20세 이상만 시험 볼 수가 있습니다. 즉 2022년을 기준으로 역산해서 따져보면 2002년 12월 31일 이전이요. 이전이니까 2001년, 2000년, 1999년, 98년, 97년 이전에 시험 보신 분들만 누구나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8급 이하는 8급과 9급을 말하는 겁니다. 18세 이상입니다. 많이 아니고요. 18세 이상. 그래서 200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하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9급과 8급에 응시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하나 질문 많이 하시는 것 중에 선생님 제가 나이가 좀 많은데 응시 가능합니까? 2015년 전까지는 나이 제한이 있었어요. 하지만 2015년 이후에는 나이 제한이 해제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으로 60세가 넘지 않으시다면 응시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으로 60세라는 기준은 없지만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군무원 정년이 만 60세예요. 그러니까 60세까지밖에 못 하는데 60세에 지원하게 되면 바로 정년이기 때문에 시험을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상한선은 없어졌는데 하한선은 남아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공통은 그렇고요. 그리고 경채와 공채를 또 나눠서 봐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대부분이 공채를 시험 보실 텐데, 자, 이 공채에 대한 응시 조건입니다. 47개의 군무원 직렬 중에 12개의 직렬은 응시 자격 요건이 있어요. 즉, 응시 자격 요건이라고 하면 대부분이 뭐 전공을 했는지 자격증이 있는지 이러한 12개 직렬을 제외한 35개는 누구나 응시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럼 12개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화면에 보이는 뭐 전산, 이거는 뭐 기사 자격증 이상 있어야 된다든지, 사서, 준사서 이상의 자격증을 보유한다든지, 영양관리사, 영양사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든지, 이러한 12개의 직렬을 제외한 35개는 누구나 응시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채는 군 미필자도 가능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공채는 군 미필이 가능하다. 선생님 그러면 경채는 안 됩니까? 네, 안 됩니다. 경채는 군 필자만 가능합니다. 여학생은 상관이 없고요. 남학생 기준. 선생님 전 그러면 면제인데요. 공익인데요. 상관없습니다. 군필로 보는 겁니다. 그런 거는. 자, 2002년 임용 기준으로 2022년 12월 1일이라고 제가 지칭했는데 이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언제 판단하냐면 육군, 해군, 공군, 국방부에서 스스로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바뀔 수도 있어요. 갑자기 코로나라는 무서운 역병이 찾아와서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고, 보통은 기간이 12월 1일이기 때문에 제가 지칭을 해놨는데 변동 가능합니다. 이때까지 퇴사 및 전역이 가능한 자만 시험 볼 수가 있습니다. 공채예요. 그러면 저는 부사관인데 이제 2년 차 됐습니다. 자, 그런 분들은 시험 못 보겠죠. 부사관은 의무 복무 기간이 4년이죠. 4년 중에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2년 후에 전역을 해서 시험 임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뭐 4년 차나 3년 차 말 정도 되시는 분들은 시험 볼 수가 있겠죠. 현재 기준으로 해서요.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결론적으로는 2022년 12월 1일 변동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날짜를 기준으로 퇴사할 수 있거나 전역할 수 있는 사람만 응시가 가능하다라고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경채 조건입니다. 채용 계급별 응시 연령, 계급별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7급과 8급 이하를 말씀드렸고, 직위별 응시 자격증을 충족한 사람.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경채 같은 경우에는 다음 컨텐츠에 아주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드릴 건데, 공개 채용 방식으로 되지 않고요. 즉 전체적으로 한 번에 뽑지 않고 특정 자리를 뽑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하는 업무가 미리 정해져 있겠죠. 그래서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실무 경력이나 필요한 자격증이나 필요한 학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한 것들이 존재하는 사람만
지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선생님, 경채는 경력만 갖고 가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석사학위 이상 학위를 가졌거나 모든 석사는 또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상황을 봐야 돼요. 뭐 토익 자격증 또는 기회 산업기사나 기사 자격증, 박사학위 이런 걸 가지고 역시 경채에 지원 가능합니다. 남성은 반드시 군필자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임용 예정일 전일까지 현재 근무하시는 근무 지역 거기 또는 소속되어 있는 부대 아니면 회사, 학교 등에서 전역이나 졸업 등이 가능한 사람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토익 자격증이나 제2외국어, 기타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역시 경채로 지원할 수 있는데 이것도 100% 가능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에게 컨설팅을 정확히 받으셔야 여러분들이 정확한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토익도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하시는데 토익 자격증 900점 이상 있으시면 충분히 경채로 지원하실 수 있고 제2외국어, 뭐 HSK라든지 JLPT 등의 자격증으로 충분히 지원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두 번째는 인증 과목입니다. 인증 과목은 경채는 전혀 해당이 되지 않고요. 공채에만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공채는 영어와 한국사는 과거에는 필기 시험을 봤지만 이제는 자격증으로 대체가 됩니다. 영어 같은 경우에는 토익, 토플, 탭스, 플렉스, 지텔프 중에 저희는 지텔프를 추천을 드리고 100점 만점의 9급은 32점, 객관식 시험입니다. 100점 만점에 32점은 아주 하점수죠. 그리고 7급은 47점 이상만 맞으면 되기 때문에 가능한 지텔프를 추천을 드리고 2주에 한 번씩 시험이 있어요. 둘째, 넷째 주 일요일날 시험이 있기 때문에 매월 2번씩 시험이 있죠. 자주 시험도 있는 만큼 지텔프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사학력검정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 자격증으로 취득을 하셔야 되고 9급은 바로 한국사학력검정 4급 이상을 취득하셔야 되고 7급은 3급 이상을 취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언제까지 취득해야 됩니까? 2020년 대비 21년에 또 바뀌었죠. 바로 필기시험 전일까지 취득하시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2022년 필기시험이 7월 2일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7월 2일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7월 1일까지 합격증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인증 과목에 대한 유효기간을 역시 많이 물어보세요. 선생님 저 토익 유효기간이 지났습니다. 토익 유효기간이 2년이죠. 한국사학력검정 3년 유효기간이 지나서 다시 따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자 영어 같은 경우에는 역산에서 3년입니다. 어렵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영어는 2022년에 시험 보실 거기 때문에 22년에 역산을 해서 21년, 20년, 19년, 3년입니다. 그래서 19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자격증은 인정이 됩니다. 자격증을 갱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취득해놨던 흔적만 있으면 돼요. 유효기간이 끝났어도 무관하기 때문에 자격증 번호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고 시험 일자, 즉 합격자 일자, 그 일자만 기억해 주신다면 충분히 원서 접수할 때 해당하는 자격증 번호를 넣으시면 우리 육군해군 공군에서 토익위원회나 지텔프 코리아 측에 실제 자격증 취득 여부를 알아서 확인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고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역사는 4년입니다. 4년이니까 2022년을 기준으로 해서 21, 20, 19년, 18년이 되겠죠. 그래서 18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자격증은 모두 인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명확히 말씀드리니까 더 이상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다시 따내시는 분들은 의외로 많으세요. 유효기간 끝났다고.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조금 더 자세한 상담이나 컨설팅을 원하신다면 이번 주 벌써 토요일이네요. 군무원 합격 설명회가 진행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역시 무료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총 5번에서 진행을 하는데 1부와 2부가 나눠집니다. 1부는 군무원 시험에 대한 모든 거 A to G라고 해서 군무원 시험에 대한 모든 내용을 아주 집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심플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 2부에서는 군무원 시험에 대한 Q&A 어떠한 질문도 좋습니다. 제가 다년간의 군무원 시험을 연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아주 정확한 정보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물어보시면 제가 즉답을 바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 5번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 1차부터 5차입니다.
자, 1차는 11월 20일, 2차는 12월 4일, 3차는 12월 12일, 4차는 12월 25일, 5차는 1월 1일. 시간은 모두 동일합니다. 오후 14시, 오후 2시부터 시작을 해서 3시 반 정도까지 1시간 반 정도 진행을 하고, 혹시 이후에 저와 1대1 개별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미리 예약 남겨주시면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민족국무원학원 노량진 캠퍼스에서 진행을 하고, 노량진역 1호선, 9호선 다이소 건물 4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으니까 문의사항이 있으면 언제 남겨주시고, 자, 그럼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느냐? 네이버나 다음에 군파르타 또는 민족국무원학원이라고 검색을 하셔서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신청란이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신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신원조회입니다. 역시 이전화도 제가 정말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신원조회 상당히 어려우시고 물어봐도 명확하게 대답을 잘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잘못 대답했는데 된다고 했다가 시험 응시 가능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부적격 처리 나면 누가 책임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신원조회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아셔야 돼요. 먼저 신원조회는 언제 하는 거냐? 필기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필기 합격을 하고 나면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약 4, 5일 정도 신원조회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내는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필기 합격 후에, 원서 접수할 때 하는 게 아닙니다. 필기 합격 후에 신원조사 서류를 제출하게 되는데, 어떻게 제출하느냐? 안보지원사령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원조회 첨부 파일로 사진을 찍어갖고 해당하는 서류 등을 사진을 찍어 첨부 파일로 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안보지원사령부로 제출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선생님 저는 공채이기 때문에 인사사령부인데요. 저는 인사사령부에 원서 접수했는데 신원조회는 안보지원사로 보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3번에 보시면 자기소개서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기소개서가 안보지원사로 접수가 되고, 안보지원사에서 인사사령부나 지작사 등으로 서류가 넘어오지가 않습니다. 개인정보도 해야 되기 때문에 넘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는 면접 때 반영하지 않는다. 철저하게 블라인드 면접이기 때문에 본인 이름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대신 공채는 그렇고요. 경채의 경우에는 경력증명서를 내게 돼 있다고 했잖아요. 경력사항 등은 보고 면접을 진행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이제 자기소개서가 면접에 반영이 진짜 안 됩니까? 이런 질문 이제 안 하시겠죠? 안 됩니다. 안 되고 왜 안 되는지도 말씀드렸어요. 안보지원사 쪽으로 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필기 합격하고 나면 신원조회를 위해서, 정확한 용어는 신원조회가 아니라 신원조사입니다. 신원조사를 위해서 5개의 서류를 보냈는데, 첫 번째 신원지류서 작성하셔야 되고, 개인정보 동의서, 자기소개서 4개의 항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쓰셔야 되고, 기본증명서 동사무소에서 띄시면 돼요. 그리고 신용정보 조회 동의서도 내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신용 등급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병적 기록표나 병적 증명서에 해당하는 사람, 남학생들, 남성분들만 내시면 되고, 혹시 부사관이나 장교 출신인 분들은 군 경력 증명서도 함께 내셔야 되고, 이 5가지 서류, 여성은 5번에 해당이 되지 않겠죠. 5가지 서류는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신원조회를 벌써 고민할까? 아마 오늘의 핵심일 수가 있는데, 왜 신원조회를 벌써 고민하나요? 자, 조금 전에 신원조회에서 내는 서류들 보셨죠? 그거를 보면 여러분들이 답이 나오는 거죠. 응시 자격에 국가공무원법 33조 아까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범죄 혐의가 있으면 해당 기간 동안에 응시가 제한이 됩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자면 집행유예가 끝나고 2년 이상. 이거 연수는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제가 몇 년이라고 명확하게 정확한 건 아닌데, 보통 2년에서 최소 2년이에요. 최소 2년에서 5년 이렇게 제한이 돼요. 이 기간에는 여러분들이 시험 응시가 제한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범죄 관련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해당 기간이 지나지 않았으면 필기 합격은 할 수 있겠지만 부적격 처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제가 이러이러한 판결을 몇 년, 몇 월, 며칠, 몇 월에 받았는데, 그거를 받은 날로부터 얼마가 지났는지 그거를 정확히 따져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무조건 금고나 아니면 무조건 벌금, 금고는 실제로 징역을 산 거고, 벌금이나 범칙금 이런 거는
뭐 크게 영향을 미치질 않습니다. 약식 기소를 당했다, 뭐 기소유예를 당했다, 크게 영향이 없는데 간혹 가다가 벌금이나 기소유예를 받았는데도 부적격 처리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죄질이 너무 나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는 성에 관련된 부분 또는 국가보안법에 아주 작은 거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는 거지만 우리 군에서는 민감한 것들, 이런 것들을 또 가려내기 때문에 명확하게 기준을 두진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판단을 한다라는 거죠. 신용등급이 역시 중요한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파산 선고를 할 예정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시험이 끝난 이후에 하시거나 여러분들이 하셔야지 지금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시험에 제한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혹시라도 파산 선고를 하신 분들이라면 복권되지 아니한 분, 복권이 되셔야 돼요. 원래대로 복권이 되신 분에 한해서만 신원조회에서 통과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선생님 저는 채무불이행으로 법원에 등재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 채무불이행 굉장히 위험합니다. 빨리 여러분들이 채무를 변제하셔가지고 빨리 여러분들이 그 흔적을 지우셔야 돼요. 흔적 지우는데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빠르게 여러분들이 상담받고 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근데 마지막 네 번째는 신체검사입니다. 역시 신체검사에서도 부적격 처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필기 합격한 후에 면접까지 최종 합격하고 나서 검사서, 신체검사서를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면접 합격자들이 쭉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공무원 등록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등록을 할 때 서류를 낼 때 바로 이 신체검사, 어떠한 신체검사서냐? 정식 명칭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입니다.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는 일반 의원급 병원에서 많이 하거든요. 병원급 가지 마시고요. 가능한 의원급을 가서 당일날 나오는 데도 많이 있으니까 당일날 나오는 데를 찾아서 하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모두 적격 판정이 나와야 됩니다. 저도 올해 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뭐 콜레스테롤 수치라든지 헤모글로빈 수치가 조금 높아가지고 제가 오늘 심전도라든가 좀 재검을 받고 왔거든요. 의외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상이라든지 검토 유무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뭐 아직 젊으시니까 건강해서 모를 수 있겠지만 그래서 보통 간 수치, 우리 젊으신 분들 술 많이 드시고 가서 뭐 면접까지 잘 보고 나 면접 잘 봤으니까 합격 축하 의미로 술을 많이 먹고 가거나 여성분들이 식사 많이 안 해가지고 빈혈이 있는 상태에서 가면 부적격 처리가 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저도 전화 굉장히 많이 받아요. 선생님 저 내일 모레까지 우체국 소인이 지켜야 되는데 오늘 검사서 나왔는데 부적격 처리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거 그냥 보냈다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빨리 당일날로 검사 나오는데 빨리 몸 추스리고 예를 들어서 간 수치 같은 술 당장 먹지 말고 그리고 고기 많이 드셔갖고 빈혈 수치 등을 빨리 해결을 한 다음에 또 재검을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여러 번 받아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면접이 끝나고 나서 좀 신체 건강할 때 미리 받아두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집 근처에 있는 의원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부적격 판정난 검사서를 절대 보내지 말아야 하고 즉시 다른 의원이나 병원급에 가서 당일날 나오는 데 있습니다.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돼요. 재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검사서가 당일 나오는 병원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하루나 이틀, 3일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당일 나오는 병원을 꼭 섭외하셔가지고 가서 보시고 비용은 병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까 요 정도 금액이 듭니다. 신체검사서는 합격자 발표 후에 바로 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짧아야 한 5일 정도, 주말 껴서 5일이었어요, 그것도.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말이기 때문에 검사를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빠르게 미리 준비를 해두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에피소드는 결론입니다. 응시 자격을 미리 여러분들이 4가지 조건 확인하시고 응시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인증 과목은요. 빨리 먼저 취득을 해두는 게 당연히 좋겠죠, 지금.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한국사가 없으니까 내년 1회 시험에 꼭 보시고요. 어떠한 범죄도 저지르지 말고 신용등급 영향이 없도록 절대 뭐 카드론 대출을 받는다든지 이런 대출 받지 말고 가능한 규칙적인 생활로 건강하게 공부에 매진을 하셔야 별 탈 없이 여러분 시험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이외에 신원주에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보기 때문에 뭐 어느 부분까지 보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때그때마다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상당히 많이 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러한 게 조금이라도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여기까지고요. 세 번째 에피소드를 마무리하고
꾸준히 최선을 다해서 규칙적인 생활로 22년 군무원 합격을 진심으로 응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썬티는 네 번째 컨텐츠에 공채와 경채 구분하는 내용을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